한번 신고합니다. 차렷 경례 충성! 바로! 네, 반갑습니다. 최정예 장교 양성의 요람 육군 3사관학교 예비역과 현역 생도 여러분의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육군 3사관학교 박수부터 다르지 않습니까? 네. 벌써 분위기에서부터 그냥 예. 공중이 뜨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멋있습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손부철 생도님께 일반 시청자들을 위해서 육군 3사관학교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30년 전에 아마 기억이 생생할 겁니다. 네. 그 당시 김신조 일당이 북한산, 도봉산, 인왕산을 거쳐가지고 청와대 기술상권을 통했을 때 네. 우리 국민은 모두가 당황하고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그 당시에 국가적 시대적 상황에 따라가지고 예. 영천벌에 육군 제3사관학교를 창설하게 됐습니다. 강인한 초급 장교의 육성을 하게 된 것이 창설 배경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오늘 나오신 이 예비역 분들은 3사관학교의 맞이 1기생 분들입니다. 네. 첫 번째시니까 자부심이 상당하실 것 같은데 김경태 생도님. 저희 동기가 약 1,200명이 가입교를 해가지고 예. 771명만이 인관하라는 이와 같은 강인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네. 그와 같은 덕분으로 저희 그 동기생이 현재 사단장이 3명이 진출했고 네. 저희 동문 중에는 장군이 한 40여 명 정도 이렇게 배출됐습니다. 네. 옛날에 무슨 태어나셨다면은 예. 광개토 대왕. 예. 그 밑에 있던 부관정도. 엄청나게 강직하게 생기셨잖아요. 그럼요. 근데 예. 말이죠. 도대체 어떤 훈련입니까? 김선영 생도님. 아침에 일어나면은 예. 그 생활 자체가 뛰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자갈밭을 맨발로 뛰어다녔고 예. 그 덕에 이제 발바닥이 곰발바닥처럼 됐었고 네. 저희들이 그 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에 네. 많은 동료들이 쩔룩거리면서 이런 훈련을 전부 수행을 할 정도로. 끝까지. 예. 이야. 그러니까 사람의 발바닥이 곰발바닥이라면 곰발바닥이라는 건 기가 막힌 최고의 요리인데 우리가 요리라는 걸 논할 수가 없는 것이 곰들이 멸종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우리 인류가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곰발바닥을 보호하면서 저분들의 발바닥도 우리가 보호를 해야 돼요. 무슨 소리야? 곰발바닥, 쥐발바닥, 소발바닥이나 하세요. 아, 정말 대단한 훈련입니다. 예. 우리처럼 그렇게 강한 훈련을 받으면서 인관한 장교는 아마 우리 대한민국에는 없을 거로 이렇게 봅니다. 네. 일조조모가 끝나면 예. 2km 되는 그 단포다리 밑에 가서 그 세면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게 네. 왕복 4km인데 그때마다 우리가 아령을 들거나 줄넘기를 하면서 거기 가서 세면하고 돌아왔는데 관절염이 있어서 네. 이 발이 무릎에서 자꾸 딱딱 소리가 나니까 딱 소리 날 때마다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인근 가게에 들어가 약방에서 약을 사 먹어가면서 네. 이를 극복했습니다. 인관 졸업 기념으로 네. 마라톤 풀 코스 그것을 우리가 주파를 했습니다. 전 지휘원이. 42.19. 예, 지금도 그것을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42째 이거예요. 네. 외우기도 힘듭니다, 사실. 네. 그걸 뛰다니요. 자, 육군 3사관학교의 어제와 오늘을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육군 3사관학교. 큐! 화랑의 호국 어리서린 이곳 조국 명예 멋지다. 충영 그 이름 육군 3사관 생도 우와. 정예 장교 양성의 요람 육군 3사관학교 멋있다. 호국의 간성을 양성하는 3사관학교는 화랑들이 후연지기를 기르며 삼국 통일을 위해 심신을 수련하던 영천에 자리하고 있다. 국내 최대 장교 양성 학교인 육군 3사관학교는 이제 군사교육뿐만 아니라 학사학위 교육을 하는 생도제를 채택,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전문인을 양성하는 학교로 제2의 탄생을 맞이했다. 국내 최대 특수종합훈련장. 오늘도 가장 강한 훈련 속에서 가장 강한 장교가 태어나고 있다. 장교로서의 책임감과 리더십을 기르고 제 꿈을 가장 빨리 실현시킬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돼서 왔습니다. 생명보다 더 고귀한 군인의 명예. 육군 3사관학교는
1968년 창설된 이래 12만 명이 넘는 장교를 배출. 명실공히 국내 최고의 장교 양성 기관으로 자리를 굳히고 있다. 생도는 분야별 전공 교육을 통해 탄탄한 이론 위에서 실무 적응 능력을 형성, 문무를 겸비한 장교의 품성을 갖추어 나간다.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고 추운 겨울에 따뜻한 물 한 모금이라도 함께 마실 수 있는 지휘관이 되겠습니다. 다양함 속에서도 조화를 잃지 않으며 자유로움 속에서도 절제를 잃지 않는 생도의 생활. 책 속에서 세상을 배우며 제복 속에서 명예를 지키고 도전 속에서 미래를 창조한다. 육군 3사관 학교. 정말 멋집니다. 네, 놀랬어요. 이 초급 장교의 절반 이상이 바로 이 3사관 학교에서 양성된다는 사실. 예. 지금 현역 생도 여러분들이 많이 자리를 하고 계신데 몇 분 만나보죠. 이현철 생도님, 최근 학사 제도가 좀 많이 바뀌었다고요. 예, 지금 그 장교가 되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3사관 학교 같은 경우는 그 일반 대학 4년제 이상, 2년 이상 수료자나 전문 대학 졸업 및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입학 후에는 일반 대학교와 같은 3, 4학년 과정이 똑같은 학위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그 졸업 및 임관과 그리고 학사 학위를 수여받게 되겠습니다. 생도는 저렇게 잘생겨야 되나요? 거의 미모가 저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정말 부럽습니다. 근데 말이죠. 월남전에 참가하신 예비역들도 계시죠? 손 한번 들어보세요. 와, 내려주세요. 정말 그 월남전에 참여하셨던 분들의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전수천 생도님. 중위를 달고 71년도에 맹호 1년대 소대장으로 참전을 했습니다. 맹호 17호 작전인데 피하 간에 치열한 그 화력이 왔다 갔다 하고 뭐 그야말로 생사의 갈림길이죠. 그런 상황에서 화력을 중지시키고 이제 들어가서 그 동굴을 수색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앞으로 나가서 수색 들어가려니까 우리 병사가 제주도에 있는 그 김인공 병사인데 김인공 잊어버리지도 않습니다. 제 그 허리띠를 뒤에서 잡아 당겨요. 소대장님이 앞에 나가면 안 됩니다. 아, 소대장님이 앞에 나가셨어요? 이 상황에서는 소대장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면서 밀치고 자기가 동굴을 들어가서 이 수색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소대장들이 적진에 들어갈 때는 미리 앞서서 들어가셨습니까, 다들? 거의 위험한 요소에는 저희 소대장들이 앞장서고 펠로우미 나를 따르라 하는 그런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어요. 전공을 세워서 결국 인원 무공훈장을 그 병사한테 받도록 해줬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 소대장님은? 저는 무공 포장을 당시에 받았습니다. 41명의 소대원을 한 사람도 다침이 없이 무사히 다 귀국을 했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이야. 대단하시네요. 김경태 생도님도 월남전에 참여를 하셨다고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제가. 해산진부대 70일로 작전 때입니다. 근데 저는 좀 앞에 생도가 좀 다른 것이 보다시피 체구는 크고 그러니까 저한테 맞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소대장한테 지급되는 그 갑옷 지금 말하는 갑옷이 되겠습니다. 방탄복. 방탄복이요. 지금 임진왜란으로 그렇습니다. 아니, 갑옷이 사실은 방탄입니다. 근데 이제 갑옷으로 하시니까. 그 방탄복을 신형을 줬습니다. 신형은 앞에 철판 뒤에 철판하고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 방탄 그 복 때문에 제가 주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는데 한 번은 그 작전 시에 저게 AK 소총이 조준을 했는데 첫 번째는 그 철모에 맞아가지고 철모가 뒤로 떨어져가지고 빠지는 바람에 살았고 두 번째는 또 나가니까 정말 정조준에서 그게 가운데 명중했습니다. 가슴에. 명중에서 저는 쓰러졌는데 소대원에 봐서 소대원이 죽었는 줄 아는데 옷을 벗어서 보니까 방탄복을 뚫지를 못했습니다. 그게 방탄복 때문에 제가 살았는데
조금 후에 그 신욱구 항공기에서 계산행진가를 불러주고 사단장님과 주월사령관님이 현장에 오셔서 그 칭찬의 격려 말씀했을 때 굉장히 좋고 감개무량했습니다. 경장이라는 건 굉장히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장교는 참 그렇게 자부심도 갖고 명예를 존중하는데 지금 어디를 향해서 아니, 소대장 된 기분으로 먼저 들어가는 거죠. 야. 여기 그 자부심을 느끼는 것이 사관생들에게는 반지거든요. 그럼요. 볼 때마다 참 탐이 나요. 그렇죠. 예. 네. 이 삼사관학교는 어떤 색깔일까요? 반지가? 박재호 생도님. 예. 우리가 최초 1기이기 때문에 이 선택을 하느냐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육군사관학교는 빨간색이죠? 육군은 빨간색. 그다음에 공군도 빨간색, ROTC는 녹색, 그다음에 해군 갑종 이렇게 보니까 색깔을 선택할 게 없었어요. 그 무렵에는 저희들이 강급으로 지급되는 볼펜이 있었습니다. 그 볼펜 끝이 블루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색깔을 보니까 블루기 때문에 이거구나. 이것은 젊음, 패기, 무궁 이런 색깔 말을 상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삼사관학교 졸업생의 기념품이면서 무궁한 발전을 위한 하나의 상징적인 반지로 지금 현재 연연해가고 있습니다. 1기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됐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와이셔츠 더 블루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상징적인 반지 때문에 또 블루 색깔을 좋아하고 또 이 반지는 무궁무진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젊음과 패기가 넘치던 그 시절 그곳이 그리우셨습니다. 다녀왔습니다. 함께 가겠습니다. 선배가 간다. 선배님, 고교 방문을 환영합니다. 기차 칼! 이야. 문물을 겸비한 대한민국 장교 양성의 열왕 육군 삼사관학교. 그 명예와 전통에 빛나는 일기 선배들. 열렬한 조국의 영광을 위해 청춘을 불살랐던 이곳. 30여 년이 지난 지금 그 불꽃을 이어가는 후배들이 듬직하기만 하고 키가 얼마나 큰지. 열병. 호연지기를 길렸던 그 시절 최고의 장교가 되기 위한 푸른 꿈을 안고 바로 이 자리에 서 있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새삼 가슴이 뭉클해져 오는 예비역들이다. 최고의 선배에게 최고의 존경을, 후배들의 절도와 품격 있는 열병. 이야. 기분 좋으셨겠어요. 학교 방문한 결과 그동안 너무 많이 발전했다 하는 것을 느꼈고 또 이렇게 오늘 열병과 사회를 밟다 보니까 옛날 저희들이 교육받던 시절이 무척 생각이 나고 우리가 좀 젊었을 때니까 이게 참 일기생들이 졸업을 기념하며 세웠던 교훈탑. 30년 만에 만나는 전우만큼이나 반갑고 적게 보이는구만. 우리 인생도 된 거야. 이 모양 같아. 세월은 자꾸 지나는 거 아니야? 오직 하늘로 뭉친 젊음을 보라. 세월만큼 의연히 서 있는 교훈탑의 감격도 잠시. 번져간 동기에 대한 그리움을 지울 수 없다. 형님! 우리 동기생에게 반지나 바쳐야 되겠네. 둥그런 안경을 끼는데 이렇게 희생당하지 않을 애가 오로지 훈련에 매진하고 그 감투정신 때문에 이 반지도 얘는 끼워보지를 못한 거야. 너무 안타깝지. 그래서 얘 연결식 하는 날 훈련에 언제나 앞장섰던 4명의 동기생. 우리 때문에 항상 그들에게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예비역들이다. 직관 덕경이 참 살아있는 것이 부끄럽구나. 삼사관 학교만의 전통 집단 권투. 자, 기대하시라. 먼저 몸도 당당한 선수 입장이요. 청코너 1번 선수 최형환. 그의 양훅은 가히 국보급. 2번 선수 김경태. 난 얼굴이 무기할게요. 눈썹이 무기. 3번 선수 김선영. 한 손으로도 거칠하다. 공포의 핵주먹은 바로 왼손. 한 주먹으로? 이에 맞설 홍코너 편중식. 한쪽에 편중되는 게 흠이라면 흠.
2번 선수 황수관 아니 한태웅. 자, 신바람나게 해보자고. 표정 좋으시네요. 3번 선수 손부철 리기의 돈키호테. 이 선수를 주목하시라. 과연 말씀드리는 순간 드디어 격돌. 과연 승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집단 왼손 라이트 강타. 역시 김서영 선수 왕년의 솜씨 녹슬지 않았다. 한 손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순간 손부철 선수 때리려 났다. 제 프레스로. 내 사전에 패배는 없다. 끝까지 해볼게. 아유, 몸놀림이 아주. 나가야 되는데. 뒤에서 때려. 뒤에서 가격. 쪽으로 정팀이. 그러나 결국 반칙패. 정팀 승리입니다. 집단 본투의 중점이 뭐냐면은 이 협동심을 만들고 그다음에 단결심을 자해야지 무너지지 않는다 하는 이건 마지노선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전략 전술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운동이었다. 30년 전에는 좀 뛰었어. 좀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았거든. 근데 열심히 빠지네. 옛날 기력이 마음은 나오지만 이 말을 안 들어. 말을 안 들어. 기초군사훈련 후 강인한 3, 4생도가 될 것을 다짐하는 세신무의식. 마음의 때를 싣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3, 4만의 전통의식이다. 자신의 몸을 녹여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촛불. 조국 수호를 위해서라면 이 한 몸 바치겠다는 희생정신을 새롭게 다지는 3, 4관 학교 생도들. 매와 물 아름다운 이 나라 이곳 조국 통일 수련장이라 충성되어 조국 명예 충용이라네. 우리는 이곳을 거쳐간 사랑스러운 선배님들의 의를 이어받아 생도 생활을 시작함에서 규정을 준수하고 선배 생도에게 복종하고 동기생을 위해 희생과 봉사로서 사랑할 줄 아는 진정한 멋을 갖춘 사관 생도가 되어 3, 4인의 계승자가 되자. 대한민국 최고의 훈련장 화산훈련장. 오늘의 도전 코스는 38m 수직 암벽 타기. 이야, 엄청나네요. 천연 훈련장이 좋군요. 야, 걱정하지 마라. 네 처자식은 내가 보살펴주구만. 첫 번째 도전 주자 김선영 예비역. 과연 30년 세월의 벽을 넘을 수 있을지. 30년. 단 한 번에 아래까지 내려와야 한다. 이구. 역시 세월 앞에 장사 없다. 줄줄이 실패. 30년 만이니까 이건 어렵죠. 쭉. 예비역의 명예를 살려야 한다. 김성군 예비역 성공. 자세 나오네. 아주 매끄럽게 성공하셨습니다. 야, 근데 왜 궁둥이를 안 빼고 그러냐? 이건 삼사 화이팅! 참호격투. 잊을 수 없는 그 훈련, 악명의 참호격투. 그 시절 땀 꽤나 눈물 꽤나 쏟았던 훈련이다. 이야, 대단하신데요? 아들 같은 사람들하고. 끝까지. 몸따로 마음따로 이 두 분이 최선을 다하는 예비역. 그런 선배에게 존경의 행가래. 하지만 승부는 승부. 선배님은 얼차려. 그건 더 묻었어. 30년의 세월을 거슬러 체력의 한계와 정신력의 한계를 이겨낸 예비역 선배들. 한 번 3, 4인은 영원한 3, 4인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에 품은 영원한 군인, 영원한 청년. 이들이 있기에 육군 3, 4관 학교는 영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평생 못할 체험을 하셨어요. 최용환 생도님 어떠셨어요? 무량 감개했다고. 네. 열병 받을 때 그 기분이 어떤지 정말 멋있더라고요. 전수천 생도님 꼭 내가 대통령 된 기분이더라고요. 그 정도로 하여튼 아주 좋았습니다. 네. 그런데 김경태 생도님 이번에 생도복이라는 걸 처음 입어보셨다고 그래요? 그러세요? 네, 예. 정말 안 어울렸어요. 예, 정말 그렇습니다. 저희가 과거에 교육을 받을 때는 그 흔히 얘기하는 전투복으로 이렇게 교육을 받고 그랬는데 이번에 가 보니까 진짜 그 아주 멋있고 이쁜 그 생도복을 줬는데 제가 보다시피 몸도 크고 그랬는데 어떻게 입을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내년번에 우리 후배 생도가 입어주니까 정말 아까 누가 얘기한 대로 감개무량하고 부자지간에 어떤 정이 통하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아주 고마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맞이는 생도복도 없이 출발을 한 거죠. 전투복 그런 분들이시군요. 전투복으로. 자, 그러면 저 김재성 생도님께 아까 보니까 집단 권투? 당시에도 그게 있었는가 보죠? 15명씩 일개소대에서 15명씩 들어가가지고 30명이 집단으로 권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면은 결국은 그 얼차려가 있고 또 자기 팀이 지는 불명예가 있기 때문에 죽지 않으면 살기로 치고받고 터지고 꼬꾸라지고 하는 그런 난투기였습니다. 진짜 다운될 정도로 때리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은 다 살으셨죠? 죽기 아니면 살기라고 그러셨는데 김선영 생도는 무엇 때문에 한 손으로 권투를 하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학창 시절 때 그 선수 생활을 좀 했습니다. 어쩐지 슬슬 뻥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진짜시겠죠? 계속하세요. 말씀은 계속하세요. 뻥인가요? 기죽지 마시고. 이 복싱을 첫 시합을 할 때 뒤에서 때리는 거 이거 아주 못 말리는 거죠. 피를 흘리고 나서 보니까 빈혈기도 이리 보이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강하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해서 슬슬 하려고 그랬는데 신체가 아주 건장한 동기생하고 같이 붙었었는데 그때 그 우리 학교장님이 그걸 보고 계셨어요. 끝난 다음에 이겼어요, 졌어요? 그거 뭐 여기 지관 문제가 아니에요. 등을 두드려주시고 격려를 해주시고 아주 잘했다고 칭찬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 상대방 생도 등을 두드려주는 거를 자기 두드려준 걸로 착각하시는 건 아니시죠? 하여튼 뭐 증거도 없고 옛날 얘기니까 뭐 뻥이라고 해도 저희들은 할 수 없습니다만 이것이 진실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손 내려주세요. 진실이군요. 편중식 생도님도 아주 권투 잘하셨다고. 중대별 대항하면은 항상 저희 중대의 대표 선수로 제가 앞에 나갑니다. 전부 다 대표 선수. 그래서 이제 다른 타 중대하고 이제 서로 붙었는데 제가 제일 선두에서 그 타중대 생도의 그 라이트 훅을 강하게 펀치가 어떻게 쳤어요. 그러다 보니 그 자리에서 그 생도가 쓰러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현장에 그 자리에서 그래가지고 저는 상당히 놀랬죠. 그래 그 앰뷸런스 가지고 의무대로 막바라고 구송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 마음에 그날 밤에 참을 한숨을 못 잤어요. 어떻게 됐을까봐. 그래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 밤을 한숨도 못 자고 그 이튿날 학과 출장하기 전에 저는 정신없이 PX 가가지고 그 저 음료수 좀 사갖고 이제 의무대로 쫓아갔죠. 그 창문을 이렇게 보니까 이놈이 멀쩡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도 한숨을 놓은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 PX에서 산 건 어떻게 했어요? 그냥 먹었죠. 갖고 와서 우리끼리. 근데 말이죠. 15분이 들어가서 싸우는데 막 엉망진창이 되는데 상대방을 그걸 어떻게 알아봅니까? 네 편, 내 편. 순간 왔다 갔다 해. 그렇죠. 팬티에 색깔이 있었습니다. 그 팬티요? 색깔로 구분을 했습니다. 아니 그 군인들 중대별로 입고 있는 팬티 색깔이 전부 다 틀렸기 때문에 어느 중대인지 금방 압니다. 근데 게임을 할 때는 같은 중대끼리는 안 하고 다른 중대와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색깔을 보고 저는 알게 됩니다. 저는 군인들의 그 속옷은 다 색깔이 일률적인 줄 알았어요. 아니 신윤주 병장은 군대도 안 갔으면서 그런 걸 어떻게 잘 아세요? 그냥 그 다 같지 않아요? 군복 색깔 갔는데 어떻게 속옷은 다른가요? 그렇게 하시죠 그럼. 별걸 다 신경 쓰고 기억하고 계세요. 근데 이번에 학교에 방문해서
이틀 동안 한 끼밖에 못 먹고 오신 분이 계시다. 아 그러세요? 가는 날이 장날이라 네. 토요일 날 그 면에다가 그게 나왔어요. 그 뭐지 그 짜장면. 짜장면. 네. 예. 거기에는 또 육류고기가 들었고요. 그렇죠. 돼지고기. 예, 저녁에 또 알았어요. 오셨으니까. 요것이 또 우리가 또 바로 사연이 또 촬영이 돼 있죠? 네. 그렇죠. 최영환 생도가 왜 한 끼밖에 못 드셨는지 그 사연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생도 수첩. 생도들의 저녁 식사. 그런데 최영환 생도 메뉴가 마음에 안 드는감. 호시탐탐 최생도의 식판에 눈길이 가는 생도들. 그러나 최생도에게 고기는 그림의 떡. 인심 쓰는 것까진 좋았는데 근데 난 뭘 먹고 사냐고요. 그러던 어느 화창한 가을. 와, 이거 얼마만의 음식인겨? 정말 맛있는데요? 역시 한우가 맛있지? 예, 최고예요, 최고. 뭐라고요? 한우! 밥 속에 소고기가 숨어있을 줄이야! 나 딱 한 입 먹었다고요. 황소는 이겨도 소고기 앞에서 맥을 못 추는 최영환 생도. 음식을 못하네. 뭐야? 워메나 곰보타를 쓴겨? 예. 귤 껍질 피부도 아니고 딸기 얼굴도 아닌 이 얼굴이 내 얼굴 맞아요. 언제부터 그랬어? 점심 때부터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식 알레르기 같다. 응? 그 음식 알레르기에는 이 약이 좋아. 약 먹어. 괜찮아질 거야. 예. 고맙습니다, 군의관님. 이 약만 먹으면 내 백옥 같은 피부 찾을 수 있겠죠? 인장음료는 이 참을 수 없는 온몸의 가려움. 아, 교수님 나 목욕했다고요? 그런데 약 먹은 후 더 심해진 가려움증. 약하고도 궁합이 안 맞다니. 특이한 체질이고. 그로부터 일주일 후 알터니를 뽑으러 온 최생도. 마취제 한 방이면 순식간에 해결되겠지. 시원하다. 고 생각하자마자 내가 왜 이런데요? 아이고 난 주사도 싫다고요. 상당히 약하시네. 또다시 얼굴에 빨간 꽃밭. 최영환생도 몸 상태는 괜찮은가? 예. 자, 이것을 먹고 기력을 회복하도록 해라. 참 인자하게 생겼죠? 네. 역시 부육관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고마울까. 그런데 공포의 돼지 족발! 부육관님, 저 고기랑 궁합 안 맞는 거 모르세요? 아이고. 그러니까 고기를 아주 못 잡수시는 그런 특이한 체질이시군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 분들이 그래서 한 끼밖에 못 드신 거군요. 예, 한 끼밖에 못 먹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거의 힘이 없으신 것 힘이 같아요. 하나도 없으신 것 같습니다. 계속 고기가 나왔습니까? 저녁에는 그 학교장님의 그 파티가 있었어요. 무슨 파티입니까? 고기 파티를 했는데 아주 제대로 됐네요. 그 구경만 하고 입만 다시고 참 그 불쌍할 정도로 또 굶고. 예. 마지막 날 그 정심에 그 생선이 나왔는데 다행이네. 그때 한 끼 먹고 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이고 쇠고기도 못 드시고 돼지고기 못 드시고 생선 그거만 좀 드시고. 근데 또 편죽식 생도께서는 육체미가 대단하시다고 들었어요. 육체미 대회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표 선수로 나가서 그때 찍은 그 사진이 네. 그때 졸업 앨범에
제일 앞에 편중시가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상당히 멋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체교는. 근데 이 몸매 자랑으로 예. 이 프로에 나와서 자기 자신이 멋있다고 그러신 분은 처음이세요. 아, 피아르 시대 아닙니까? 아, 피아르 시대요? 네. 그때 몸이 대단히 좋았다. 몸이 이렇게 좋았다고 자랑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분들의 후배들은 과연 어떤 분에서 누가 최고인지 함께 보겠습니다. 도전! 내가 최고! 충성! 정의의 초급장교 양성의 요람 육군 3사관 학교. 그동안 12만 명이 넘는 장교를 배출한 이곳에서요. 미래의 꿈을 키워가고 있는 생도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하, 그만들 놀라세요. 이건 준비 운동이었다고요? 자! 가장 단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두 사람. 잠깐만요. 10단이요. 9단이요. 합의 19단 3사관 학교 최고의 무술 인방에게 여성 여러분 호신술을 한번 배워보세요. 좀 주시면 안 될까요? 나 괜찮았어요? 지금 입으로 트럼펫 소리 내신 거예요? 네, 입으로 불었습니다. 어떻게 조금만 좀 보여줘 보세요. 와. 학교에서 반성문의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반성문이요? 하루라도 반성문을 안 쓰면 손가락에 무좀이 생긴다는 김동혁 생도. 반성문이에요? 이게 죄다 반성문? 정말 대단하네요. 사층국도에서 예복을 입고 뛰어가다가 반성 내용도 가지가지. 오늘의 반성문은? 반성문 쓸만한 일, 잘못한 일 없어요? 행동으로 보이기에 잘못한 건 없는데 네. 제 마음적으로 상당히 잘못을 한 게 있습니다. TV 내용한 걸 보면서 신임주 씨를 이렇게 사모했습니다. 사랑의 감정까지 올릴 정도로. 오늘 이게 웬일입니까? 조진웅 씨를 보니까 그 마음이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져버리고 있습니다. 문제 있다. 신임주 씨 미안해요. 자, 다음 생도. 이 3단 학교에 입교를 해서 네. 편지를 가장 많이 받은 생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딱 누가 봐도 여자친구한테 받은 편지. 수십 통도 아닌 1000통이 넘는 편지를 보내온 편지의 주인공은 물어보나 마나 여자친구지. 그때 사진까지 이렇게 딱 주셨는데 하루에 몇 통이나 받으세요? 거의 매일 오다시피 여자친구한테는요? 1000통이 넘어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기야 생일 축하하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자기만 사랑할 거 약속할게. 사랑해. 워낙 목소리는 상당히 예쁜데 너무 많이 들어서. 근데 녹음을 주무시면서 한 것 같죠? 서로 함께했던 날보다 떨어져 지낼 시간들이 더 많았던 것 같은데 항상 변함없는 마음으로 아껴주고 사랑해줘서 너무 고맙고 날씨 많이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고 건강해라. 사랑한다. 눈빛이 강렬합니다. 어우, 준비. 팔씨름왕. 눈빛으로 우선 상대를 제압하는 이승철 생도. 왕년 보디 모델까지 했던 근육맨에 태권도 실력까지 갖춘 팔방미인이라는데 팔씨름까지 내가 1등? 어쩜 이게 동물의 사나이래요? 제압을. 연속적으로 10명까지 손쉽게 물리칠 수 있다고요. 이 정도면 임꺽정도 도망가겠죠? 계속하면 심 빠질 텐데. 책상이 넘어가. 오늘의 마지막 경기 조진웅 대 이승철. 결과는 잠시 후에 아무리 공개합니다. 세더라도 우와, 손가락으로. 우리 학교 오셨으면 이 생도를 꼭 한번 만나보셔야 됩니다. 인간승리입니다. 다이어트에 관심 있으신 분 꼭 한번 보십시오. 이용식이는 꼭 보셔야 합니다. 네, 과연 어떤 생돌지 정말 궁금한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모택 생도. 근엄하고 묵직한 발걸음. 뭔가 심상치 않은 모습인데 과연 이무택 생도의 최고 기록은? 들어오기 위해서 100kg이 넘었었는데 그 체중을 20kg나 빼는 부단한 노력 끝에 지금의 몸매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얼굴이 지금 변신 대변신 꿈을 위해서라면 감량증이야. 얼굴이 반쪽이 됐어. 그래.
값진 젊음을 투자하는 육군 3사관학교 생도들. 이들은 미래 최고의 장교로 거듭 태어날 것이다. 꿈이 있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21세기 새천년의 주역이 되고 싶은 분 육군 3사관학교로 오십시오. 오십시오. 안 갈 수가 없네. 별별 제주꾼들이 다 모였군요. 그러게 말이에요. 재치 있고 같이 되고. 가시죠, 이용식 씨. 100에서 80으로 줄일 수 네. 있는 그 방법이 예, 궁금합니다. 궁금하죠. 그리고 반성문 받으러 가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기분 나쁘겠어요. 김동혁 생도 어떻게 그러실 수 있죠? 지금 여기 나와 계시군요. 네. 안녕하세요. 저분이네요. 아, 참 실물이 나시네요. 고맙습니다. 앞머리도 아주 자존심으로 쫙 지켜주시고. 예. 뭐 지금 반성문 한 장 다시 써오셨나요? 지금 여기 와서 보니까 네. 아주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시죠. 잠깐 동안이나마 조진영 씨에게 마음이 뺏겼지만 네. 오늘 이곳에 와서 신윤주 씨를 본 순간 네. 마음이 일순간에 싹 바뀌었습니다. 이런 제 자신을 반성해 갈 것 같지만 사랑은 어쩔 수 없는 것. 미안해요, 조진웅 씨. 왔다 갔다 지금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나 지금. 그리고 제대로 돌아왔어요. 예. 네. 아까 팔씨름 봤죠? 네. 결과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궁금합니다. 궁금하죠. 예. 과연 이 손가락 예. 하나로 이길 수 있을지. 누가 이겼을까? 난 이승철 손가락이 선수. 부러졌을 것 같아, 나는. 예. 결과를 함께 보겠습니다. 그 결과는 이렇습니다. 보십시오. 손가락 하나로 조진홍 씨. 어머. 아니, 저 주는 거 너무해요. 팔목 끊어지려고 그래 진짜. 어머. 팔목도 팔목 나름이지 워낙 팔목이 가느신 분이에요. 그러신 것 같아요. 조진홍 씨는. 그렇다면 예. 나의 영원한 동반자 신윤주 씨하고 어떻게 될지 한번 부딪혀 보겠습니까? 웃지 말고 말씀하세요. 웃지 말고. 저렇게 좋아하시네. 그냥 보니까 뭐 연약해 보이는데. 글쎄 그냥 말이에요. 그죠? 앞으로 나오세요. 네. 예, 앞으로 나오세요. 예. 저쪽에. 네, 이쪽 서시고. 차렷. 전국에 계신 팔씨름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팔씨름을 좋아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성대결 팔씨름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남자분 정말 여유 있고 의기양양한데 정말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여자랑 팔씨름 안 되는 거. 그리고 남자랑 최초로 팔씨름 하시는데 지금 현재 기분이 어떻습니까? 담담하시다고요? 네. 오늘 신윤주 씨를 이길 자신이 있습니까? 해봐야지 한다고 말씀하시네요.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47입니다. 신윤주 씨는 몇 살입니까? 58. 자, 그렇다면 앞으로 오십시오. 차렷. 두 분이 마주보시고. 네. 저하고 경례 감사합니다. 저하고 경례 감사합니다. 자, 준비. 예. 예. 손 잡으시고. 어떤 조건으로? 자, 여기서 만약에 우승을 하게 되면은 소원을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소원? 별 달고 싶습니다. 별 달고 싶습니다. 정말 그 꿈을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우선 악수를 나누시고, 예, 악수 나누시고 손을 대세요. 여기다가 팔을 대시고, 자, 주먹을 쥐세요. 야, 신윤주 병장의 저 적극적인 자세. 손가락. 숙녀분은 손가락 하나로 충분합니다. 그러면 나는 발가락으로 충분하단 말입니까? 조진홍 씨하고 신윤주 씨하고는 다를 겁니다. 손가락 대시고. 자, 여기서 지금 우리 3MC가 망신입니다. 네. 예. 됐습니다. 준비 시작. 야, 와. 어떻습니까? 와, 땀 나는 거 봐. 정말 힘을 다해서요. 네. 했어요. 근데 조진홍 씨가 워낙 약하신 분인 줄 알았는데 저 꽤 힘쓰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열심히. 한임하죠. 대단하십니다. 근데 넘어가면서 이상하게 그 주전자에 물 끓을 때 이 소리가 계속 나던데 그 자연히 나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힘을 쓴 거지. 기를 불어넣어서. 근데 별 그냥 주전자기가 다 한순간에 있습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네. 바랍니다. 예. 아이고, 대단합니다. 아유, 대단합니다. 근데 이 젊은 시절에 이 모습이었다고 이분 예비역 선배들도 생각하실 거예요. 그럼요. 그렇죠. 옛날을 보는 듯한데. 그런데 손부철 생도님이 수석 졸업이시라고요? 저희 동기생 771명 중에서 누구나 수석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되겠습니다. 네. 그러나 그 확률을 제가 자제했을 뿐인데 네. 그 이면에 정신적으로 저에게는 상당한 지주가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부모님이십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학교에 입교하기 일주일 전에 네. 결혼을 하고 온 그 아내가 있었죠. 원래 그 사관학교는 결혼하면 퇴교 아닌가요? 이런 하나의 그 아버지를 모시고 계셨습니다. 아, 연세가 드신 부친께서 고령이시고. 예, 그 당시에 3, 4년 후에 결혼을 할 것인가 안 그러면은 부모에게 효도할 것인가 하는 길을 가지고 무척 나름대로 젊은 날에 고뇌를 가진 거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다가 몇 년은 차후라도 가질 수 있지만 부모의 효도기는 한 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젊은 날에 제가 급작스럽게 아내를 택하게 됐습니다. 일찍 하셨군요. 그러한 정신적인 지주, 집에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해주기를 바란다 하는 그 조용한 편지가 저에게는 상당히 힘이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몸을 떠세요. 무슨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아, 네. 참 그래요. 나도 인관하고 싶어. 그 아내가 면회를 오시면 애인입니다. 그렇겠네. 그러셨겠네요? 그 당시 면회를 왔을 때 신청을 아마 아내로 안 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일단 와가지고 얼굴만 보고 시간도 짧았고 그러면서 많은 대화도 못 나누고 그 당시에 그 울타리 학교 철조망이 있었는데 정말 손목도 잡아볼 수도 아유, 없었고 저런. 그 먼 길에 와가지고 돌려보는 그 심정 그것은 감히 생각하면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심정이죠. 네. 잘 가오. 안녕. 그러면 외박을 허락을 못 받으셨어요? 학교 측에서 건의가 돼가지고 그 두 번째 면회에 저 생일날 면회를 왔는데 그 당시에 이제 혼인신고를 정식적으로 해가지고 학교에 정식적으로 지휘계통을 밟아서 승인이 돼가지고 그렇습니까? 외박을 하게 됐습니다. 정식으로 외박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 아드님이 와 있죠? 그러면 그때 그 외박 때 첫 외박. 그 결실. 네. 30년 전. 결실. 저렇게 흐뭇해 하실까? 그러면 그 처음 역시 부인께서도 자리하시고. 군인이라서 일발 명중을 했는 것 같습니다. 인간 30주년 되는 내년 1월 15일 날 토요일 날 30주년을 기해 가지고 아들 결혼식을 하는 걸로 결정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혹시 못 갈지 모르니까 지금 봉투 대신 박수나 넣어서 한번 축하를. 자, 박수 좀 넣어주십시오. 박수 좀 주세요. 축하의 박수입니다. 장교가 되기 위해서 훈련받던 시절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때 뜨거운 동기애가 또 우리들에게 감동을 줄 것 같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나의 꿈 육군 장교. 걷는 것보다 뛰는 것이 익숙하던 시절 우리들의 꿈은 육군 장교였습니다. 우리들은 꿈을 이루기 위한 관문들을 차례로 넘고 있었습니다. 단결심과 협동심이 중요한 이번 훈련. 훈련장으로 가는 행군에서 예기치 않은 사고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안 되겠어. 잘 싫어. 예? 발목의 통증이 깊을수록 마음속 깊숙이 떠오르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장차 훌륭한 장교가 되라우야. 통일이 되거든 고향 땅 한번 밟아보자우야. 알겠디? 저런 꿈이 있으셨군. 부대장님, 훈련을 받게 해주십시오. 이 상태로는 도저히 안 돼. 아닙니다. 전 장교가 되어야 합니다. 할 수 있나? 예. 그럴 수 있어. 예. 그래, 끝까지 걸어보자. 예. 장교가 된 아들과 고향 땅을 밟아보는 게 소원이었던 아버지. 그리고 같이 가자며 부축해주던 전우들. 그게 될까? 통증은 심해졌고 아직 갈 길은 멀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포기한다면 서대 전체에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그리고 나는 또 어떻게 될 것인지. 수경지의 첫날 밤, 난 할 거야. 고열의 신음을 하면서도 되뇌었던 말. 일단 봐. 나를 multi 훈련을 받겠다고. 여기 봐. 난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해내야만 한다. 선영아, 나 할 거야.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됐고 나 때문에 우리 소대 전체가 지적받기도 여러 번. 똑바로 하겠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갈수록 훈련의 강도는 세졌지만 몸이 아프다고 열애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수 있겠어? 할 수 있습니다. 좋아. 멋지게 한번 해봐. 예. 준비. 준비. 유격, 차실, 유격, 차실, 유격, 차실. 외줄타기만큼 아슬아슬하게 훈련의 고비고비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차실, 유격, 차실. 극도로 지친 몸. 고된 훈련에도 끝이 다가왔습니다. 더 이상 무리하지 마라. 이것으로 충분히 성의를 보여준 거야. 여기까지 왔는데 나 혼자라면 그만둘 수 있지만 말없이 지켜봐주고 있던 동기들. 함께 가도록 해주십시오. 파이팅! 그때 무엇보다도 값진 동기들의 전우애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동기들이 없었다면 버티기 힘들었던 순간들. 40km 행군의 처음과 끝. 생도 생활의 출발부터 언제나 함께했던 동기 생도들. 다 왔어. 그들이 있었기에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곳 소위 계급장을 탈 수 있었습니다. 충성! 아, 이렇게 인계하셨군요. 네. 참 저마다 견디기 힘든 그런 사연들이 다 있겠지만은 참 지금 이 사연을 봤습니다만 김선영 생도는 동기들에 대한 고마움 지금쯤 30년이 지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그 동기생들이 없었으면은 오늘날 제가 없었을 걸로 네. 생각이 되고 또 그분들이 저희 그 피를 나눈 형제들보다 네. 아까 보신 바와 같이 더 진한 그런 전우애를 가진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네.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예. 지금은 제가 더 잘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전수찬 생도께서도 비슷한 경험을 갖고 계시다고요? 예, 저는 당시 교육받을 때 구보를 좀 못한 편이었어요. 네. 사실은 교육받고 소위 인관에서 전방 사단에 가서 사단 수색중대를 구보에서 제끼고 1등을 한 네. 그런 실력이었는데 당시에는 워낙 그 훈련이 강도가 있다 보니까 네. 좀 그 동기생들한테는 처지는 편이었어요. 네. 그래서 늘 장거리 구보를 할 때에는 우리 동기들이 그 태권도 띠를 가지고 네. 이렇게 부축을 해서 이렇게 구보를 완주하고 했던 기억들이 지금도 아주 생생하고 큰 힘이 되죠. 예, 그래서 한 사람 떨어지면 어떻게 왜 그렇게 그게 이제 협동심과 네. 전우애라든가 단결심이라든가 네. 부대 전력의 그 구심점을 이루는 것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네. 낙오를 하면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같이 묶고라도 그렇죠. 가야 된다. 뭉쳐서 같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그 추억들이 아주 그 생생합니다. 참 힘든 훈련에서 느끼는 그 전후에 네. 이것이 남자들만이 느낄 수 있지 않나. 그렇죠. 뭐 여군도 있지만은 예. 근데 말이죠. 김성근 생도도 그런 경험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군대에 있어서의 동기애라는 것은 사실은 사회에 또는 일반 형제간들 이런 것 같은 그런 것과 달리 남다른 정말 그 무엇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그 화산이라는 데 훈련을 하러 갔는데 비가 엄청 많이 왔습니다. 하루 종일 비를 맞고 행군을 해서 갔습니다. 수경을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벌판에 갈대숲이 우거져 있는데 거기서 텐트를 치고 수경을 하게 됐습니다. 날은 춥고
불은 피울 수 없고 그렇죠. 모든 것이 다 젖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유.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몸을 녹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때 그 동기생과 둘이 꼭 끌어안고 체온으로. 서로의 체온으로서 그를 녹이면서 서로 동기애를 느끼는 겁니다. 그 동기애가 어떻게 각별하지 않겠습니까? 36.5도 36.5. 나라와 군의 발전을 위해서 피땀을 흘렸던 젊은 날의 얘기를 함께 들었습니다. 육군 3사관학교 1기 예비역 여러분과 현역 후배 여러분이 자리를 함께 했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KBS KBS KBS